두 번째 이슈 저격수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이 개정 병역법 취지를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의무를 다 같이 하자. 네네.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인데 네네. 그것이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라고 네네.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정상의 정상화 중의 하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국민의 의무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로, 납세, 국방. 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버는데 세금을 절대로 내지 않고 있다. 그 용납이 네네. 될까요? 안 그런데 되죠. 병력의 의무, 이 국방의 의무는 희한하게도 이 리더들 그룹에서 어떤 그 면제를 받고 의무를 신의 하지 아들들. 않는 네. 그런 아까 뭐 금수저 이런 이야기도 네네. 나오던데,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 금수저, 요즘 그렇죠. 흑수저들은 군대 가고 네네. 금수저는 안 가고 네네. 이런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되고, 그들이 또 요즘 부의 세습화가 또 더 공고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따라서 그들이 또 리더가 될 확률도 높아지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그럼 과연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만들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고위공직자, 그 공직자윤리법 10조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그 자녀들 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1급 공무원입니다. 네. 1급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정부 각 부처의 차관 복급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부지사급 정도, 네네. 그런 정도의 일반 공무원, 그리고 군대로 치면 중장, 별 3개, 네네. 중장. 별 3개. 예. 네네. 그리고 이제 법원으로 치면 부장판사 이상. 네. 그리고 선출직,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현재는 한 700명 된다고 그래요. 네네. 군대에 입대할 연령이 된 사람들이. 네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쭉 추적을 네네.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입대하는 시점까지만 추적하지 말고 네네. 그에 대해서 입대를 어디로 했느냐, 어디로? 어느 네네. 보직에 갔냐, 네네. 저는 이것도 좀 추적을 했으면 좋겠다는 네네. 첨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아무래도 고위공직자 자녀들한테 병역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어디에 배치됐는지까지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네.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제가 이제 이 국방 관련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군 관련한 인맥이 상당히 넓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 나이가 지금 이제 40대 후반이기 때문에 네. 우리 친구들의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군대 갈 시점이 있어요. 제 아이도 그렇군요. 이제 예. 몇 달 후면 군대 가야 되는데, 그렇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생각을 하고 저에게 네.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합니다. 혹시 어디 좋은 데 갈 수 없냐? 뭐 네네. 요즘 세상에 안 갈 수는 없지만 뭐 어떻게 뭐 편한데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가 군인도 아니고 네네. 하다못해 저에게도 그런데 이 실제 현역 군인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부탁이 가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군인들이 스스로 이러한 부탁을 받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시스템적으로 좋은 보직을 일부러 A라는 사람을 B라는 보직에 일부러 꽂아주는 네네. 이런 일을 할 수 없게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네네. 이를테면 주한미군에 복무하는 카투사라는 그 보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카투사 같은 경우는 옛날 같으면은 영어를 아주 잘하든지 네네. 뭐 이런 사람을 이제 위주로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아주 잘하면은 그야말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영어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능성이 그래서 있죠. 지금은 토익 750점이면 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거기서 뽑게 합니다. 뽑기로 예. 공정하게. 공정하게 네네. 뽑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뭐 누가 되는지 모르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시스템적으로 이런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네네. 네. 지금 이렇게 아버지 덕분에 또 어머니 덕분에 군복무를 피하는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사실 평범한 부모 밑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군복무를 하게 된 우리 평범한 장병들 박탈감을 좀 상당히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이 병역법 개정이 그 박탈감 완화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죠. 지금 과거에 2010년도 천안함 폭침이 발생을 했을 때 네네. 그 청와대 지하 벙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긴급 안보 회의를 하고 하는데 그때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당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벙커에 있었는데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군대가 다녀온 사람이 없더라. 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로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무슨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군대를 갔다 왔니 안 갔다 왔니가 가장 큰 핵심 이슈가 되고, 그렇죠.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그 사람 군대 갔다 왔냐 이거 보는 것이고, 안 갔다 왔는데 혹시 저 사람 리더가 돼도 되는 건가, 그렇죠. 이런 것이 이슈가 되는 시대는 이제는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군대 가던 시점에는 46%가
1980년대 후반은 46% 정도만이 현역을 갔습니다. 46%요? 네, 지금은 그런데 너무나 아이들이 적고 하다 보니까 네네. 91% 정도가 현역을 가요. 거의 전부네요. 그러면은 네. 그때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의 46%가 현역을 가던 시점에서 현역을 안 갔다 온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네네. 둘 중에 한 명은 군대를 현역을 안 가니까 네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네네. 지금은 10명에 한 명이 안 가는데 네네. 그 사람이 만약에 금수저다 네네. 이러면은 저는 왜 그렇죠. 이런 그 불평등 의식이 더 크게 증폭될 수밖에 없죠. 네네. 이런 것을 이제 없애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병들의 어떤 박탈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한 명이 왜 금수저냐 제 그렇죠.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들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잖아요. 이 네. 불신의 해소에도 좀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 불신을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사회의 시스템이고 국가의 의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추적으로 인해서 물론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추적을 당한다고 해서 불안해서 그런 비리를 안 저지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 자체가 사실은 원천적으로 고위공직자에 가서는 안 됩니다. 네네. 그러나 모든 사회를 그렇게 필터링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으로라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떤 그 불평등 의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고위공직자 그리고 네. 자녀들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 이렇게 공직사회에서 시작되면 좀 사회지도층 전반으로 좀 이런 의식들이 퍼져나갈 계기가 될까요? 저는 어떤 그 특별한 계기에 의해서 굉장히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생각하고 그 특별한 계기는 일단 그 정치권이나 고위공직자 계열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요즘 상당히 뭐 거의 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신상털기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과거에 대선에서 물론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병역 문제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당선이 안 되는 후보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 군대를 아주 훌륭하게 갔다 왔기 때문에 더 인기가 높아진 후보도 있었고요. 네네. 그러한 문제들 그리고 이제 연예계 같은 데서는 우리 지금 뭐 세계적으로 그 최고의 반열에 있는 그 가수 싸이 씨 그렇죠. 같은 경우가 병역을 조금 불합리하게 갔다 오는 거. 그래서 한 번 더 훈련소에 갔다 온 입대를 한 거. 것.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유승준 스티브 유라고 하죠. 그분이 군대를 가겠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최근에 이제 국적을 바꾼 그런 사례와 마찬가지로 네네. 그분은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병무청으로부터의 칭호도 받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병무청 홍보대사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병무청의 스폰을 받고 일본으로 가서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네네. 군대를 안 가버렸죠.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분은 불행하게 되는데 네네.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모멘텀이 사회를 바꾼다고 보고 저는 그런데 이 병력법 개정이 사회의 모멘텀이 될 필요는 없다. 네네. 왜? 이미 상당 부분 사실은 투명해져 있습니다. 그런가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어깨 고이 탈구해가지고 네네. 대량으로 이렇게 적발됐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 네네. 이후로는 지금 대부분 운동선수들, 프로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다 군대 가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모멘텀이 이제는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많이 모멘텀이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네. 보시는데 또 일부 국민들은 아직은 좀 먼 거 아니냐, 아직은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심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병역개피라는 게 고위공직자 아니면 사회지도층만의 사실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좀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좀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저는 그런 결심을 할 정도의 의지가 있으면 군대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요즘 군대는 때리지도 않고 기합도 네네. 주지도 않고 아주 네. 편안합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이 병력 멘탈 사례들을 보면서 뭐 가장 이제 보편화된 것은 체중을 그 BMI 지수라고 있는데 네네. 키 대비 이제 몸무게가 몇 킬로냐 아주 적다든지 기준보다 적다든지 기준보다 높다든지 하면은 군대를 안 가요. 그래서 살을 갑자기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확 찌운다든지 그런 게 이제 아주 간단한 수법이고 그리고 그 우리 멀미약 키미테라고 하는 멀미약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멀미약. 그것을 눈에다 바르면은 안압이 높아져 가지고 눈에다가 바른다고요? 네, 안압이 네. 높아져 가지고 뭐 어떤 눈 관련해서 이 시력 관련해서 군대 면제받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그 혈압을 네네. 높이기 위해서 뭐 혈압을 높이는 어떤 그 약을 먹는다든지 네네. 뭐 그런 것들.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은 이제 우리 병력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가 현재는 대한민국의 남성들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스스로 남성을 포기해버리는 네. 그 가장 최근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성기를 절단하는 일이 있었는데 아, 네. 그런 저는 방법까지. 그분은 그냥 군대에 가면 네네.
별거 아닌데 군대가. 네네. 그래서 네네. 저는 지금 이 군대를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백령문화혁신위원회 제2분과위원장을 하면서 네네. 많은 제도를 만들고 올해도 제가 현장에 무수히 많이 다녀봤습니다. 지금 군대는 과거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군대의 무용담을 전해주던 그 시기 선배들이 군대 가 있던 때하고는 완전히 천지개벽한 네네. 군대로 지금 네. 바뀌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군에 입대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지켜볼 게 아니라 이제 배치할 때까지 봐야 된다. 어디로 배치되느냐. 네, 어디로 배치되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래 같이 가기는 했지만 왜 나는 이렇게 최전방에 가 있고 쟤는 왜 저렇게 따뜻한 사무실에서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주시죠. 이게 이제 사실은 과거에는 그렇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았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것도 사실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네네. 하냐면은 이를테면 농산훈련소에 갔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줄 잘 서면 좋은 데 간다고 그랬어요. 이를테면 신인균이가 엄청나게 빽 좋은 사람 아들인데 얘가 어디 좋은 부대에 가게끔 돼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은 얘만 보낼 수 없으니까 그 줄에 이렇게 앞뒤로 쭉 다 다 같이. 뽑아서 이제 그 네네. 부대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줄 잘 서면 된다. 네네. 군대는 줄 잘 서야 된다. 이게 네네. 그 말인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동기가 만약에 1,000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제 배치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9명을 손을 들게 해요. 누구든지 네. 손 들어 나와. 그러면 9명이 나옵니다. 나와서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 숫자가 1에서부터 10까지 있는데 그 9명이 1을 찍을지 10을 찍을지 그 9개의 경우의 수는 수백만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아무거나 찍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찍으면 그 난수표에 의해서 그 1,000명이 아무데나 그냥 배치가 될 거예요. 네네. 이것은 이제 폐해는 또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신인규는 이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전략 업무에 아주 특출하다. 또 홍길동은 이 사람은 아주 기계를 잘 만지고 하는데 이 사람은 통신이나 공병에 보내면 아주 좋겠다라는 자기의 특성이 있는데 네네. 그 특성을 해서 보내는 그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틈이 생기고 그렇죠. 특성적이지 않은 사람도 그쪽으로 보내고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예 그러한 개인의 특기와 특성을 무시하고 그냥 뿌려버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서 개인의 역량을 증폭시켜서 발휘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비리 소지는 아주 줄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대급은 밴드 그리고 대대급은 카페를 다 만들어서 네네. 부모들하고 항상 소통해요. 네네.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 간 아이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는 이거 잘하는데 우리 그 부대 누구누구는 아주 뭐 희한한 애인데 아무것도 실력 없는 애인데 거기 갔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군부모, 요즘 학부모 아니라 군부모가 또 있습니다. 네네, 군부모 군부모요. 커뮤니티가. 네네. 그 군부모가 중대장, 대대장에게 바로 밴드나 카페를 통해서 항의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구조가 그렇죠. 되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중대장, 대대장이 그것이 만약에 뭔가 좀 비리 소지가 있다라고 네네. 하면 사실은 인사상의 치명상을 입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는 거의 이런 어떤 그 배치상의 불이익도 없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치도 어디 되는가를 추적을 네네. 한번 해보자. 네네.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병역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조금 이 우리 사회의 어떤 병역 면탈, 특히 고위공직자나 사회지도층의 병역 면탈에 대한 불신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